완료본을 보면 지금 얘입니다. 오토를 하면 자동으로 돌아가고 방향을 클릭하면 프론트, 레프트, 백, 라이트, 바텀, 탑, 바텀 해서 클릭한 부분이 보이도록 얘를 로테이트를 걸어주는 거를 볼 겁니다. 자, 예제 다운받은 거의 구조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려면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요런 큐빅이 있어야 편하다라고 했어요. 어제 그래서 준비사항으로 정육면체를 가져오라고 했었습니다. 자, 보도록 하죠. HTML의 구조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HTML 구조를 보면 지금 좀 큰 걸 접어 볼까요? 자, 정육면체니까 지금 큐브라는 거 안에 프론트부터 방향별로 이렇게 div 요소가 있습니다. 그 div 안에 하나의 구조만 보도록 하죠. 다른 건 다 똑같으니까. div 안에는 다 이미지가 있는 상태예요. 프론트, 레프트, 탑, 바텀 해서 이렇게 이미지가 있는데, 자, 얘를 지금 상태에서 브라우저를 한번 볼까요? 아무것도 CSS 안 한 상태에서 브라우저를 봅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div 안에 이미지가 있으니까 이렇게 세로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로로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걸 우리가 지금 어떻게 바꿔야 된답니까? 얘처럼 정육면체로 만들으래요. 자, 제가 웹페이지는 2D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웹페이지는 3D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눈에 가깝고 먼 정도도 있고 화면처럼 완료본처럼 이렇게 회전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쟤처럼 만들려면 일단 지금 PC 화면에 보면 얘가 세로로 이렇게 쭉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는 저 정육면체를 못 만드니까 얘들을 일단 다 한 군데로 합칠 거예요. 이렇게 한 군데로 합치고 제 손을 잘 보세요. 이렇게 다 한 군데로 합치고 앞에 용어로 한번 빼고 뒤에 용어로 한번 빼고 옆에 있는 건 여기에서 돌려서 밖으로 빼고 위에서 할 건 다시 이렇게 해서 위로 올릴 거라고요. 응? 응? 이렇게 해서 올릴 거라고요. 그래서 허리만 조금 흔들면 안무가 되겠지? 네. 됐습니까? 일단 합칠 거라고요. 합쳐서 앞부분을 빼고 합쳐서 뒷부분을 빼서 3면으로 먼저 만들 거예요. 그걸 보도록 할 건데, 자, 완료본을 보면 여기에 이렇게 버튼이 있단 말이에요. 얘를 클릭했을 때 저것들을 돌릴 수 있어야 된대요. 지금 우리가 아직 스크립트까지 진도를 못 나갔습니다. 스크립트까지 진도가 못 나간 상황에서 얘를 클릭했을 때 이 요소를 돌릴 수 있어야 된대요. 하지만 우리는 지난 시간에 얘를 배웠습니다. 언제? 저 메뉴 할 때 배웠다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클릭을 했을 때 메뉴가 왼쪽에서 숨어 들어왔다가 들어오는 걸 했단 말이죠. 햄버거 버튼을 클릭했을 때 들어오고 날아가는 걸 해봤었어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얘를 클릭했을 때 되는 건데, 기존에 했던 거, 지난 시간에 했던 거는 버튼 하나를 클릭했을 때 들어오고 다시 그 버튼을 클릭했을 때 나가는 거였어요. 근데 이번 케이스는 얘를 2번 클릭할 일이 없습니다. 이것 중에서 하나만 클릭했을 때 이 방향으로 돌아가는 걸 작성을 해야 돼요.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중에서 하나만 선택할 수 있는 뭐가 필요한 거냐면 폼이 필요하다고요. 여러 개의 항목 중에서 하나만 고를 수 있는 건 체크박스입니까? 라디오입니까? 폼에서 체크박스예요? 라디오예요? 자, 일단은 CSS에 가서 얘가 돌 때에 요거 한 군데 겹쳐 놓고 일단은 이렇게 돌아가게 해 놓고 볼 겁니다. 그래서 얘가 도대체 앞으로 나온 건지 뒤로 나간 건지 확인을 할 수 있게끔 해 놓은 다음에 볼게요. 요거부터 먼저 CSS 가봅니다. CSS가 누구랑 연결되어 있냐면 CSS 폴더 안에 스타일 CSS 연결되어 있으니까 열어보실게요. 스타일 CSS를 열어주십시오. 자,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최대 너비가 몇?
50램이면 50램보다 브라우저가 클 때 얘 크기는 50램. 50램보다 브라우저 너비가 작을 때 얘 크기는 100%. 좀 전에 해보지 않았습니까? 밑에 볼게요. 자, 누구한테 먼저 스타일을 잡을 거냐면 일단은 시점부터 좀 바꿀 겁니다. 시점을 원근감을 설정을 해야 얘가 돌아갈 때 얘가 여기 가까우니까 더 커 보이고 멀어지니까 더 작아 보이는 이 원근감을 먼저 설정을 해야 된다고요. 저 원근감은 누구한테 설정을 할 거냐면 얘를 다 품고 있는 요 perspective라는 녀석한테 줄 겁니다. 클래스명 카피하셨습니까? 얘한테 다 원근감을 줘야 된대요. 원근감은 어떻게 주죠? 피사체와 가상의 카메라와의 거리를 2000을 잡아보겠습니다. perspective 해서 2000을 잡아볼게요. 자, 지금 우리가 설정한 건 아까 HTML, CSS 핵심 정리에 보면 여기에서도 perspective가 transform 나올 때 그림으로 설명이 돼 있었을 거예요. 보면 지금 어떤 거리를 설정한 겁니까? 이 가상의 이게 지금 눈이 여기인데 눈이 여기 있다고 보시면 돼요. 눈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 가상의 카메라와 어느 사이의 거리, 얘 사이에 이 거리를 몇을 잡았다고요? 2000을 잡았다고요. 오케이? 자, 이렇게 잡아줘야 얘가 멀어지고 가까운 게 눈에 보일 거라고요. 지금 안 주면 이 가상이야 얘랑 붙어서 같이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자, 퍼스펙티브를 줬고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냐면 이 안에 지금 이 div들을 감싸고 있는 얘가 있습니다. 이 큐브가 클래스명 큐브가 정육면체예요. 얘라고요. 얘가 저 퍼스펙티브에서 이렇게 돌아가고 해야 된다고요. 그러려면 이 안에 이 큐브가 앱솔루트로 돼 있어서 얘를 기준으로 절대값으로 위치를 잡게 할 거고요. 또 안에 있는 얘들도 다 절대값으로 해서 얘를 기준으로 위치를 잡아야 된다고요. 지금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세로로 그냥 나오고 있는 이 녀석을 한 대 합치려면 기준점이 있어야 되겠다고요. 얘한테 기준을 잡아줄게요. position relative 해서 기준 잡아주십니다. 자, 그리고 이 정면체에서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지금 여기가 탑이에요. 가상의 카메라가 지금 여기를 보고 있다고요. 그러면 얘가 돌 때에 지금 완료본을 보면 가만히 있어도 이 정육면체의 윗부분이 보여요. 그러면 카메라가 지금 가상의 카메라가 어디 있다는 얘기냐면 가운데를 보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가운데가 아니라 살짝 위를 보고 있다고요. 아까 다시 그림을 보면 카메라는 기본적으로 어디를 보게 돼 있냐면 여기를 보게 돼 있어요. 퍼스펙티브의 오리진이 센터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위에 요 정면체 윗부분이 보이게 하려면 여기 위에 여기서부터 얘를 봐야 될 거라고요. 이해됐습니까? 카메라는 원래 가운데를 보고 있는데 살짝 비스듬히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얘보다 이렇게 위에 봐야지 얘 위에가 보일 거 아닙니까? 그죠? 카메라가 그걸 설정을 해줘야 되겠다고요. 퍼스펙티브의 오리진을 그래서 지금 이 이미지 사이즈가 400에 400이에요. 그래서 400에 400에다가 만들어 준다라고 하면 거기에서 위로 X축은 800이구나. X축은 400, 위로는 150 올라가겠다고요. 그러니까 Y축에 마이너스 여기 사이에 콤마나 세미콜론 찍으시면 안 됩니다. 얘가 위로 마이너스 150 올라가게끔 해볼게요. 퍼스펙티브 오리진을 넣는다고요. 400은 25램이니까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하나는 픽셀 쓰고 하나는 램을 써볼게요. 가상의 카메라가 정면체의 윗부분을 볼 수 있게끔 퍼스펙티브의 오리진을 이렇게 잡아줍니다. 자, 그 다음에 누구의 스타일을 잡을 거냐면 이 큐브를 기준으로 이것들이 다 한데 모여 있어야 된다고 하니까 이 큐브에 가서도 포지션을 잡아줍니다. 이렇게 잡아주십니다. 얘한테 이제 크기를 줄게요.
화면의 가운데 있어 라고 할게요. 그리고 얘가 이제 돌아가는 과정을 보이라고 할 거기 때문에 트랜지션까지도 걸겠습니다. 자, 우리가 완료본을 보면 완료본을 봤을 때 얘를 클릭하면 이제 누구를 돌리는 거냐면 이 큐브를 돌리는 거예요. 큐브 안에는 div가 6개가 있습니다. 그걸 합쳐서 이렇게 정면체 큐브를 만들 거고요. 클래스명 큐브. 그리고 우리가 오토나 레프트나 라이트나 얘를 클릭을 하면 요걸 클릭을 하면 이 큐브 클래스명 큐브 자체를 돌릴 거라고요. 그래서 그 돌리는 과정이 보여줘 라고 해서 트랜지션이 있다고요. 그리고 이 큐브를 기준으로 안에 div들을 한데 모아서 앞으로 뒤로 돌리고 해야 되니까 안에 있는 이 div들 있지 않습니까? 안에 있는 이 div들도 트랜스폼을 써서 돌리고 회전을 그리고 앞뒤로 밀 거라고요. 그러면 얘도 이걸 클릭해서 트랜스폼을 이용해서 로테이트를 걸 건데 이게 로테이트가 걸릴 때에 이 안에 있는 얘들이 앞쪽으로 와 뒤쪽으로 와 라고 해서 정면체를 만들려고 트랜스폼을 썼던 게 보존이 되는 상태에서 이 큐브의 모양이 보존이 된 상태에서 돌아가야 된다고요. 무슨 속성이 있어야 되냐면 얘한테다가 이 자식 요소들이 돌아간 것도 보존을 한 상태에서 큐브를 돌려라고 하려면 얘한테다가 트랜스폼에 스타일 해서 preserve 보존해줘. 자식 요소들의 트랜스폼까지 보존해서 해서 preserve 3D라고 있어야 된다고요. 우린 큐브를 돌릴 거지만 큐브 안에 div들도 죄다 돌려서 정면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없어버리면 이 안에 트랜스폼으로 써서 정면체를 만들 수가 없다고요. 얘가 돌아간 거를 이게 부모가 반영을 안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안에 있는 이 div들을 죄다 한데 겹쳐놔야 돼요. 겹쳐보도록 하죠. div들 가지고 와서 누구? 큐브 안에 div들한테 가서 이것들이 누굴 기준으로? 얘를 기준으로 다 절대값으로 한데 모여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려면 얘들이 다 포지션이 앱솔루트가 있겠죠? 크기도 부모 큐브가 만들어진 크기와 동일하게 잡을게요. 그리고 살짝 겹치게 해서 투명하게 해서 뒤에가 보이게끔 하겠습니다. 자, div 안에 이미지는 400에 400이 아닐 수 있어요. 이미지 폴더에 가보면 이미지가 400보다 큽니다. 580짜리인데 이 400짜리에 다 맞추려면 그 안에 이미지에 가서 부모가 만들어준 너비 안에서 위드와 하이트를 다 써라고 해서 위드와 하이트를 100%로 하겠습니다. 저장하고 브라우저 화면에서 확인을 해보시면 아이고 이거 말고 지금 다 한 군데 겹쳐 있는 상태예요. 누구를 돌릴 거냐면 임시로 큐브에 가서 얘를 돌려 볼게요. 큐브에 가봅니다. 큐브에 가서 이 div를 다 감싸고 있는 큐브에 가서 돌릴게요. 애니메이션을 작성해서 제가 누굴 클릭하거나 그랬을 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돌아갈 거니까 애니메이션을 로테이트 10초에 걸쳐서 무한 반복 하되 등속으로 라고 해볼게요. 큐브에 가서 로테이트라는 애니메이션을 10초에 걸쳐서 무한 반복하되 등속으로 돌아가래요. 그러면 이 로테이트가 뭔 일을 하는지 적혀 있어야 되겠죠? keyframes 해서 로테이트가 할 일 적어 봅니다. 로테이트가 할 일은 그냥 360도로 돌아가는 거니까 0% transform 로테이트를 걸어서 0도에서 360도로 돌아가게 해보겠습니다.
그쪽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지. 로테이트 Y 쪽으로 돌아가게 할게요. 자, 저도 보면 지금 이 상태에서 누구를 클래스명 프론트를 앞으로 200픽셀 나오게 하래요. 그죠? 클래스명 프론트를 트랜스폼을 이용해서 트랜슬레이트 이동 어느 쪽으로? X축으로. 아이고. 트랜슬레이트 X 해서 앞으로 200픽셀 나오고 반대로 백은 뒤로 200픽셀 나간다고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백이 누굽니까? 이미지 좀 볼까요? 이미지에 보면 백이 누구예요? 얘입니다. 이미지가 보면 백이 얘라고요. 백을 보면 큰 별이 지금 여기 있고 여기 있어요. 큰 별이 지금 오른쪽에 하단에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걸 자세히 보겠습니다. 우리가 만든 걸 보면 큰 별이 어디 있습니까? 큰 별이 어디 있냐면 왼쪽 하단에 있다고요. 이게 돌아왔을 때 이미지가 지금 뒤집혀 있다고요. 확인해 보세요. 그죠? 완료본을 보면 백 볼게요. 백, 레프트, 백. 백을 봤을 때 지금 이렇게 우측이 있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한 겁니까? 누구를? 백을. 자, 이거 따로 쓰시면 기존에 있는 게 리셋된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한 줄로 처리해 줘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화면을 보면 이게 앞으로 왔을 때 큰 별이 원래 있던 것처럼 이렇게 우측에 좌측에 있어야 된다고요. 아래에 있어야 된다고요. 자, 왼쪽과 오른쪽을 만들어 보십니다. 일단 돌리고 하겠다고요. 그 편해요. Transform, Rotate, 반대로 90도를 돌고 이렇게 돌렸다고요. 저장하고 보면 레프트가 이거 방향을 안 적었구나. 방향 Y 이렇게 지금 그 자리에서 돌지 않았습니까? 저렇게 돌았는데 얘 입장에서 어디로?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왼쪽 거를 지금 보고 있어요. 왼쪽 거를 반대로 돌렸고 얘 입장에서 이제 앞으로 나오면 되겠습니다. Translate 앞으로 나오라고 할게요. 자, 지금 요면 한 거라고요. 요거 맞습니까? 얘가 레프트가 맞나요? 네, 맞죠? 레프트가 얘라고요. 레프트의 이 왼쪽에 다리 왼쪽에 보이게끔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돌린 다음에 앞쪽으로 나오라고 했어요. 됐습니까? 반대 거는 반대로 하면 되겠죠. 오른쪽 거 그대로 만들어 보죠. 오른쪽 거는 반대로 돌고 뒤로 가라고 하면 되겠죠. 어디 갔냐? 잠깐만요. 오른쪽 거는 돈 다음에 앞으로 와야 되는구나. 얘도 sorry. 앞으로. 네. 오른쪽 게 누굽니까? right가 네, 요 나무 모양 있는 거. 이 나무 모양 있는 거. 요 나무 모양 있는 거. 얘 말이에요. 얘가 오른쪽 거는 돌린 다음에 앞으로 나오게끔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클래스명 탑은 위로 올라가 볼까요? 돌린 다음에 트랜스폼에 로테이트 X 잠깐만
이걸 완료본 좀 잠깐 볼게요. 탑 새가 요 모양이 돼야 된대요. 새 날개가 위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미지가 어떻지? 잠깐만. 이미지가 이렇게 있는 거네. 앞쪽으로 돌면 안 되는 걸? 탑이 이렇게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은 이렇게 서 있을 거 아니야. 뒤로 돌리는 거네요. 그죠? 이미지가 이게 지금 탑이잖아. 앞으로 왔을 때 이 모양인데 지금 뒤로 이렇게 돌려야 된다고요. 양수가 음수가 아니라 양수였어요. 이렇게 돌린 다음에 위로 올려야 되는 거네요. 90도 한 다음에 앞으로 와야 되는 거라고요. 탑을 이렇게 정리를 하지요. 탑 바텀은 반대 돌리고 앞으로 가라고 할게요. 앞으로 돌리고 오라고. 얘 입장에서는 바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요 바텀이지 않습니까? 바텀은 이렇게 돌린 다음에 아래로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마이너스로 돌리고 얘 입장에서는 앞으로 200피스를 내려오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어요.